예, 네 번째 정보 관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일단 그 정보 관리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 첫 번째로 등장이 되는데요. 파일 시스템의 정의를 살펴봐야겠죠. 뭐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어떤 건지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인 거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면 탐색기 있지 않습니까? 이 탐색기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컴퓨터에는 여러 파일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삭제하고 복사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들어가도 되죠. 내 컴퓨터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탐색기를 가서 파일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장치, 디스크라든지 CD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저장하는 체계다. 컴퓨터에 사용되는 파일들은 다루는 운영체제 파일 관리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파일이 뭡니까? 파일을 우리가 도서관에서 도서라고 봅시다. 그럼 도서 관리 시스템이죠. 도서 관리 시스템이죠. 그죠? 도서관이 바로 운영체제 컴퓨터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 도서 관리 시스템이 바로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운영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느냐를 다 전체적으로 따지고 고민하는 것이 바로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다뤄지는 것은 일단 그 파일 시스템의 성능 판단 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로 기억하셔야 돼요. 소멸성이라는 건 뭐냐면 파일을 추가나 삭제의 빈도수라는 거죠. 도서관에 있습니다. 도서관. 파일을 갖다가 우리가 도서라고 했죠. 도서라고 하는 것은 그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좋죠. 저장된 정보가 많은요. 또 도서관이 A라는 도서관과 B라는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A는 만약에 10,000권을 보관하고 있다. 여기는 10만 권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더 성능이 좋은 도서관이죠. 그 다음에 그 소멸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헌 책도 있고, 그죠? 새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이 필요 없는 거는 빨리빨리 버려줘야 되고, 새 책은 빨리빨리 들여와야 되는 이런 형태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파일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빈도수를 따져서 어떤 게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좋은 도서관이다, 파일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활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 파일이죠, 접근 파일. 그러니까 A 도서관에 가면 이 도서를 찾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근데 B 도서관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 레코드라는 것은 그 자료죠. 그 자료에 실제로 수행되는 레코드가 어느 정도 수행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도 하고 검색도 하고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더 여기는 별로 쓸 일 없다 10%밖에 안 쓴다 여기는 한 뭐 50% 이상을 쓴다 그러면 이쪽 중에 더 활성률이 좋다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활성률이다 시험문제 나오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세 가지가 아닌 걸 찾아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이건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주로 줄어들 겁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 파일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기능이 시험에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파일 시스템은 뭐다? 대량의 정보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서 관리 시스템. 파일로 저장된 정보가 사용 중에 파괴돼서는 안 되죠. 도서 파괴되면 안 되죠. 누가 와서 찢어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그 책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용자가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 있다. 이건 도서 관리자가 되겠죠.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파일을 공유한다. 맞죠? 여러 종류의 접근 제어 방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도서관에서 직접 가서 찾아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아니면 그 열람 카드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어야 되고 뭐 컴퓨터를 통해서도 검색할 수 있게끔 도서관이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응용 처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 도서관에는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카페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이렇게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능도 담당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일 간의 정보 전송을 했어요. 복사가 가능한다. 이런 얘기고 백업 보관도 하고 복구가 가능해야 된다.
사용자가 물리적 이름을 사용하는 대신에 기호용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파일을 참조할 수 있도록 장치의 독립성을 제공한다. 옛날에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a.txt라고 하는 파일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파일명을 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가 있으면 그 판처럼, 디스크 판처럼 이렇게 이거 갖다가 뺐다가 꼈다가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은 이제 디스크 측면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디스크는 이제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지만 이 디스크와 같은 물리적인 장치를 컴퓨터에 부착했다 뺐다 했단 말이야. 파일 자체를.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지 않고 이 파일명으로 다 관리할 수 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일 요구사항, 기능 요거만 좀 자세하게 아닌 걸 찾아라 했을 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파일 시스템에서 그 파일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뭐 텍스트다 그러면 a.txt라면 텍스트 파일 아닙니까? 뭐 a. 아래 한글이다 그러면 아래 한글이 있지 않겠죠?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이 존재하죠. 이게 파일이 해당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안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그걸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하나의 파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줄. 한 줄을 처음부터 이렇게 저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해 나가는 형태가 뭐라고 할 수 있고 순차 파일이라고 하는 거고요. 직접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되는 요 하나를 우리가 보통 레코드라는 말을 써요. 이 레코드라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냥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차 파일이고. 그런데 이 직접 접근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싱 함수라는 게 있어요. 해싱. DASD라고 하는 직접 저장 장치를 통해서 어떤 레코드를 저장할 때 이거에 맡겨서 알아서 저장하게끔 하는 겁니다.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이제 다이렉트 어세스 직접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직접 접근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순차 파일이라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학교에 강단이 있어요. 강단. 어떤지 강의실이 있다고 합시다. 한 100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안 쳐요.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하죠? 레코드라고 하죠. 이렇게 쭉쭉 안 칩니다. 많겠죠? 번호수로 앉는 거예요. 쭉 앉아서 100명이 왔는데 100명이 아니라 98명이 앉았어요. 그럼 2명이 늦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럼 2명이 있는데 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얘가 몇 번이냐면 얘가 5번이야, 5번. 그럼 여기 앉아야 돼, 여기. 그러면 여기 앉아야 돼. 여기 끝에 앉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5번에 앉으려면 여기 5번 자리에 앉았던 6번이 일어나서 다음 칸으로, 다음 칸으로 다 이동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저장이 되는 형태가 바로 뭐가 된다? 순차 접근 파일이다. 자, 파일이 있어야 자, 이렇게 자료를 한 줄 한 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내용을 삽입하고 싶어요. 하나의 파일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끼워 넣기 하면 얘네들 쫙 밀려나가죠.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순차 접근 파일이다.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저장되는 용량은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동, 추가 삭제가 될 경우에는 엄청나게 예를 들어서 또 여기서 어떤 애가 저 선생님 집에 가야 돼 그럼 가버리면 또 앞에서 하나하나 또 땡겨서 앉아야 되는 이런 형태의 추가 삭제가 어려운 게 순차 파일이라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파일이 있으면 어떤 특별한 장치를 통해서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여기에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를 임의로 막 접근하는 랜덤 접근하는 이렇게 저장해 놓고 여기 물리적인 어떻게 저장하는 걸 고민하지 않더라도 얘가 저장이 알아서 들어갈 수 있게끔 요거는 바로 DASD라고 하는 직접 저장 장치를 통해서 물론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일단 해싱 함수라고 하는 랜덤한 형태의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죠. 만약에 인덱스가 있다. 만약에 번호가 153번이야 267번이야 뭐 542번이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끝번호라고 합시다. 끝번호라고 하면 이 끝번호에 해당되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넌 3번에 가서 앉아. 너는 7번에 가서 앉아. 너는 2번에 가서 앉아.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도서관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도서관. 도서관에 보면 책을 갖다가 보관을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온 대로 그냥 보관하는 겁니다.
이게 책이라고 합시다. 책이라고 하면 이 하나하나가 뭐예요? 레코드가 되는 것이고 이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보면 돼. 학생이라고. 그럼 들어온 대로 그냥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순자 파일이고요. 도서관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어요. 그 책을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빈 곳을 딱딱 찾아 집어넣는 거예요. 가져와라 해도 여기다가 그 적절한 입력키를 넣어주면 찾아서 가져오는 겁니다. 순차 파일은 어떻게 돼? 어떤 걸 가져와라 그러면 처음부터 뒤져나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직접 접근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색인 순차 접근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두는 거죠. 인덱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교재에 보면 차례가 있잖아요. 차례, 목차. 이게 인덱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번호를 딱 보여서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걸 갖다가 목차를 두지 않습니까? 이 목차를 두는 것을 우리가 인덱스, 즉 색인 순차 접근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서관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죠. 여기서는 뭐가 있고, 역사물이 있고, 여기는 과학 서적이 있고, 여기는 뭐 문학 서적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관한 정보가 있겠죠. 그 정보를 수록해서 이거를 보고서 해당되는 곳을 찾아가는, 같은 종류로 묶어놓고서 접근하는 이런 형태의 파일을 색인 순차 접근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례 목차를 가지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차도 대제목이 있고 중제목이 있고 소제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스터 인덱스라고 하고 뭐 실린더 인덱스라고 하고 트랙 인덱스라고 하는 것까지 구분하는 거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 순차 접근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되는 데이터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물리적으로 연속적인 위치에 저장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이런 방태를 말하죠. 저장 매체의 효율이 갖는 좋다. 어떤 특별한 어떤 장치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저장되는 용량은 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접근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러니까 옆에 찾아가면서 접근하는 건 빠르다. 그러나 검색 시간은 느리죠. 그죠? 처음부터 찾아가야 되니까. 저장 정보를 따로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낭비가 없고, 뭐 어떤 매체로도 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매체라는 건 두 가지죠. 디스크라든지 테이프. 우리가 보통 지금 쓰는 거는 이런 매체 다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순차 파일은 테이프 형태다.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나 요즘엔 잘 쓰진 않죠. 비디오 테이프나 혹은 카세트 테이프, 그런 것들은 다 순차적으로 노래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검색도. 그죠?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음악 테이프 있잖아요. 그죠? 그럼 1번 노래, 2번 노래, 3번 노래 쭉 있으면 내가 7번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바로 못 가잖아요. 신나게 돌려놓고 가서 틀어야 되잖아요. 이게 순차 파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MP3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럴 일이 없잖아요. 내가 그냥 뚝뚝 누르면 착착착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틀어주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랜덤, 즉 직접 접근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순차 접근 파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직접 접근이라는 건 뭐냐면 레코드 큐필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25다, 327이다, 654다 그러면 2번, 5번, 7번 어떤 특별한 키를 만들어서 집어넣는다는 거죠. 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DSD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 해싱 함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장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리적 주소로 변환하여 데이터를 기록하나 검색하는 파일 방식이다. 이런 얘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나오면 무조건 뭐야? 직접 접근 파일로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 검색하기 위해서 키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상 함수가 바로 해싱 함수죠. 해싱 함수 사상을 사용하므로 검색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한번 파일을 개방하면 읽거나 쓰기에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mp3 파일이 저장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죠. 왜? 그 형태를 사용하기 위한 DASD라고 하는 거라든지 해싱 함수를 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사용된다. 보통 디스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은 디스크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색인 순차 파일이라는 것은 순차 처리와 직접 처리가 모두 가능한 방식이다. 이건 뭐냐? 그러면 색인 순차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색인 순차를 보면 디스크에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키를 사용해서 논리적으로 배열이 되는 거고 인덱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과 순차를 같이 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뛰어나고 전체를 복사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인덱스만 관리하면 되니까 상당히 쓰기 편하다.
자, 그래서 인덱스가 어떤 것들이 있나 확인해 보죠. 자, 실제 데이터 처리 후 인덱스를 처리해주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모되므로 파일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저장 형태는 약간 효율적이고 검색도 좋고 추가 삭제도 상당히 좋은데 이런 인덱스를 처리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속도를 느리다니까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목 있으면 대제목에서 일단 확인하고 중제목 접근해서 소제목으로 가서 해당되는 책을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공간과 오버플로우 영역을 줍니다.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내가 인덱스를 줬어요. 책을 이렇게 채웠단 말이야. 여기에 찾아가는데 여기다 채워야 돼, 책을. 근데 여기 꽉 찼어. 그럼 여유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다 저장해야 된다. 왜? 인덱스가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파일을 구성하는 블록 번호는 절대 블록이어야 되며 사용자 자신이 아닌 접근을 방지해야 된다. 삽입 삭제가 많아지면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특징들이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성 방법에는 3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하나는 마스터 인덱스, 실린더, 트랙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목, 중제목, 소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책들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묶여있는 직접 가리키는 것이 이제 트랙 인덱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또 그룹으로 바꿔서 또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중제목, 실린더 인덱스라고 보면 되겠고, 이걸 다시 또 묶어서 하나 인덱스를 갖게 된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덱스가 있겠죠. 이걸 다시 묶어내면 이걸 우리가 마스터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도 실린더가 오버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오버플로우도 같이 존재한다. 같은 영역으로 사용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플로우가 있다. 그래서 요 3가지가 있다는 거 아주 잘 나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할 파일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사용도 많이 하시죠? 백업 같은 거.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크면 하나의 파일을 나눠주죠. 나눠서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호 1번, 2번, 3번, 4번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압축을 풀 때는 여러 개 파일이 또 하나로 풀려나가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분할 파일이라고 하죠. 하나의 파일을 여러 개의 파일로 재구성한 것이죠. 순자 서브 파일을 이용한 거고 저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파일 제어 블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항목이 있어요. FC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FCP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파일 컨트롤 블록이죠. 이런 유사한 우리가 용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바로 PCP라고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죠?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제어 블록이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세스 관리에서 배웠던 거죠. 프로세스를 환자라고 하면 이 PCB는 뭐가 되는 거죠? 환자 기록부예요. 그런 것처럼 파일을 관리하는 블록이 바로 FCP입니다. 다른 말로도 나오는 거죠. 파일 디스크립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파일 디스크립트 항목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출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 시대가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제어 블록으로 파일마다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 프로세스가 필요에 따라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FC 항목은 주기억 장치로 옮겨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아래 한글에서 어떤 특정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죠. 이게 아래 한글입니다. 프로세스죠. 그러면 디스크에 있는 여러분이 작성했거나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 HWP라고 하는 파일을 어떻게 줄 수 있나요? 가져오잖아. 로딩하죠. 그럼 로딩하기 전에는 먼저 뭘 해줘야 돼? 서로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야. 오픈이라는 걸 해야 되죠.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인 연결이라고 하죠. 그리고 연결을 한다는 것은 바로 A.HW의 내용의 이 파일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파일명이 뭐고 어디에 정보가 있고 실제 정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의 정보를 가지고 와야 이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제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그 정보를 FCB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항목에 어떤 것이 있나 보죠. 자, 요게 이제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명이 뭔지 파일명 우리가 A.HWP다 그러면 이 파일명이 되는 거죠. 보조교학 장치의 파일 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스크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의 파일이 어디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 섹터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럼 이 섹터의 실제 위치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트랙 번호가 있고 섹터 번호가 있으니까 고유의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치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FAT라고 하는 곳에 그 위치 값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의 시작 번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바로 그 파일명 디렉토리에서 이 a.hwp라고 하는 디렉토리 영역에 32바이트로 갖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위치를 갖고 있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파일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느냐? 순차냐, 직접이냐, 색인 순차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어디 디스크에 있냐, 테이프에 있느냐?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HWP에 대한 정보가 되겠죠. 접근 제어 정보, 이것은 바로 FAT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 파일 유형, 텍스트냐, 아니면 뭐 DB 파일이냐, 뭐 실행 목적 파일이냐, 아니면 프로그램 파일이냐, 영구적 파일이냐, 임시적, 템포럴이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생성 날짜, 시간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픈 시켜 놓죠. 여러분 탐색기를 보시면 파일에 대한 정보를 뭘로 봅니까? 파일명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날짜, 시간, 크기들이 나와 있죠. 그죠? 크기도 어차피 이 제어 블록의 항목이긴 한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크게 다루지 않으니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한테 일단 오픈 시켜 놓은 거고, 또 제거 날짜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있죠. 우리 탐색기. 그럼 탐색기 열어보면 파일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HWP 나와 있고 크기 나와 있고 시간, 작성 시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이 일부만 제공을 하는 거죠. 수정 날짜나 뭐 제거 날짜 같은 것들은 안 나와 있잖아요. 어세스했스 이 파일을 사용했어도 다 카운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이거에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유닉스 운영체제는 혹은 윈도우 운영체제는 어떤 항목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 차이는 그 운영체제 시스템마다 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이 항목을 정확히 알아두시자. 특이하게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뭐 파일 작성자 이런 거 나와요. 파일 작성자. 파일 작성자는 여러분 파일을 만들 때 이 파일 작성자 여러분이 FCB에 등록이 되나요? 안 되죠. 파일 만들 때 여러분 이름 넣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아래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집어넣는 그러한 항목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이 파일 작성자는 절대 뭐다 FCB 항목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파일의 디스크 공간 할당과 회수. 할당을 한다는 것은 이제 디스크 공간에다가 어떤 특정한 파일을 이제 배분한다는 얘기고, 회수한다는 건 이제 지워지는 개념이죠.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뭐 아래 한글로 해서 어떤 특정한 파일을 작성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크기가 뭐 2000 바이트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어딘가 기록이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런 트랙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섹터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섹터가. 그죠? 그럼 이 한 공간이 예를 들어서 512바이트를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공간에 2000바이트를 어떻게 할당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할 건지 아니면 뭐 따로따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분산 할당할 것인지, 그리고 지우게 되면 이 파일이 만약 제거가 되면 이 제거된 파일을 어떻게 처리해서 다시 재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론을 우리가 공간 할당과 회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하고 이게 할당한다는 얘기가 있고, 삭제하는 것이 이제 회수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연속적으로 저장하는 연속 할당과 섹터 단위나 블록 단위로 불연속 저장하는 불연속 할당 단위로 구분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연속 할당이라는 것은 아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일이 2000바이트라고 하면 하나 512바이트죠.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연속으로 할당을 하겠죠. 세 개의 섹터는 쓰기에는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할당하는 것을 우리는 연속 할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연속 블록 할당. 그럼 여기에 대한 장단점이 존재하겠죠. 또 왜 이거를 불연속으로 또 저장을 하느냐? 어떻게? 여기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여기도 저장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해서 이 라인을 서로 연결하는 형태로 저장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불연속이라고 하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저장하는지. 자, 그 다음에 섹터 단위와 블록 단위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2000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섹터가 몇 개가 필요해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정도가 필요하겠죠?
지금 연속 할당과 상관없이 불연속 할당에는 어떤 개념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섹터라고 합시다. 섹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겠죠. 연속 할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연결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요 섹터가 30이라고 하고 요 섹터가 70번지라고 하고 요게 110번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딘 부분,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 말고 이 30이 저장되는 부분, 여기는 70, 포인터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왜냐면 불연속이니까 이 다음은 이쪽이라고 하는 정보를 어딘가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정보가 예를 들어서 512바이트 중에 12바이트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얼마예요? 500바이트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섹터가 512바이트를 기억하고 있는데 연속 할당이 아닐 경우에 이렇게 불연속으로 연결해 나갈 때 그 다음 번지, 그 다음 섹터를 가리키고 있는 이러한 주소를 기억할 수 있는 보통 포인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낭비해야 되는 거죠. 실제 데이터는 500바이트를 기록하지만 근데 2000바이트면 이렇게 해서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2기가라고 하면 2기가 자 이거는 너무 크니까 2메가라고 합시다. 2메가라는 건 뭐예요? 200만 바이트잖아요. 그죠? 그럼 200만 바이트라고 하면 이게 몇 개가 필요할까요? 섹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야? 낭비도 굉장히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이렇게 섹터 단위로 갔는데 워낙 이제 파일들이 크다 보니까 이걸 한 묶음으로 가져가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자, 섹터를 이렇게 몇 개로 연결하게 되면 낭비가 심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섹터를 연속 번지로 묶자. 섹터가 연속으로 이렇게 4개다 그러면 여기가 뭐 70이다 그러면 여기 71을 여기 72, 73 그죠? 그 다음에 또 블록으로 묶어요. 또 블록으로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이 그 주소 정보. 그러니까 이 4개의 블록을 4개 섹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110번지다. 여기는 3000번, 300번지다 그러면 이 다음 가리킬 수 있는 번지가 한 용량이 12바이트라고 하면 4개 섹터를 사용할 때 12바이트만 낭비가 되잖아요. 아까는 여기서 몇 바이트? 4개 섹터를 씀으로써 12바이트니까 12 곱하기 4개니까 48바이트가 낭비가 되지만 여기는 4개의 정보를 연속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 연결되는 정보를 12바이트로만 줄이니까 4개를 연결할 때 12바이트가 사용이 되지 않잖아요. 이렇게 블럭 단위로 연결해 나가는 거죠. 이 블럭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클러스트라고 합니다. 클러스트. 자, 좀 더 볼까요? 자, 연속 블록 할당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 아니죠. 디스크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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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서 이게 섹터죠. 할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정한 하나의 파일은 여기 여기 4개라면 이렇게 쓰는 연속으로 연결하는 걸 우리가 연속 할당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요 하나하나로 본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a.tex라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a.tex. 자, 그럼 시작 블록이 3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서 몇 개 쓴 겁니까? 3개를 쓴 거네요. 자, 블록의 개수 혹은 섹터의 개수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블록이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섹터 하나하나 하는 거 너무 포인터 주소를 연결하는 불연속에서 주소를 가리키는 부분이 너무 낭비가 심하니까 섹터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으로 묶어내는 거니까. 자, 그건 조금 이따 또 나와요. 자, b.tex는 11번지부터 여기서부터죠. 물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얘기예요. 4개 섹터를 쓴 거잖아. 이렇게 연속으로 항상 연속으로. c.tex는 어떻게 될까요? 24번부터 8개 섹터를 썼어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연속 번지. 이게 다 여기 원심 원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d.tex는 37번부터 7개 섹터를 쓴 거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파일을 저장하는 걸 말하죠. 그죠? 그러면 이 상태가 전부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e.tex라는 파일이 있는데 얘는 44번부터 저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30개의 섹터가 필요해요. 혹은 블록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이건 저장 못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데도 마찬가지. 이런 데도
저장을 할 수가 없죠. 뭐가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섹터를 몇 개, 4개 정도나 3개 정도 아니면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테이프 있죠,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거기 보면 이렇게 테이프에 보면 만약 노래를 녹화한다든지 노래를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영상을 저장할 때 연속적으로 저장하잖아요. 그거 같은 거죠. 만약에 그 테이프 하나에다가 비디오 테이프 하나에다가 드라마를 뭐 이 1시간짜리라고 합시다. 테이프가 뭐 20분짜리, 뭐 10분짜리, 뭐 5분짜리가 저장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이 테이프는 연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남아 있어. 이 분부는 어떻게 될까? 테이프의 내용, 드라마 3개를 지우지 않는 상태에서 집어넣으려면 여기가 만약에 한 10분 정도 갭이 생겼고 여기도 비어 있는 거죠. 35분이니까 여기도 한 35분이니까 25분 정도면 되겠나요? 35분, 15분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실제 드라마가 20분짜리, 그 다음 10분짜리, 그 다음 5분짜리가 들어가 있고 중간에 비어 있는 곳이 10분, 15분 정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드라마를 집어넣어서 녹화를 하려면 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10분을 넘으면 이거 지워지잖아요. 15분 넘으면 이거 지워지잖아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연속 블록 할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연속 블록 할당, 물리적으로 연속적인 공간에 저장이 되죠? 저장을 그걸 미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죠. 내가 어떤 아래 한글이나 문서 작성할 때 이것이 정말 저장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고민하고 저장하지 않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옛날에 썼던 테이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녹화시키려면 고민을 해야 되잖아.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파일마다 크기가 다르고 추가 삭제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 단편 현상이 매우 발생이 된다. 많이 발생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이게 지금 남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다 남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남는 공간인데 그 이후에 저장되는 것은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10개 이상의 섹터를 쓴다. 블록을 쓴다 그러면 이건 다 쓰지 못하는 공간이 돼버리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프 같은 경우 남아있는 공간이 10분이나 15분밖에 없다면 그 이상의 영화 같은 거를 녹화시킬 수 없잖아요. 다 남는 단편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추가 삭제가 빈번히 발생할 경우에는 단편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이프 디스크에서 봤을 때 연속 할당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저장된 용량이 50%밖에 쓰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도 더 이상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왜? 연속 공간이 쓸데없이 이렇게 뭐 한 섹터 뭐 2개 섹터, 4개 섹터 여기서 연속된 섹터가 뭐 5개다. 이런 게 많다. 단편 현상이죠. 그런데 그 이상의 용량을 저장하고 싶어요? 저장 못하죠. 50% 용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장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연속 블록 할당입니다. 그래서 통합, 집약. 집약은 뭐예요? 조각모으기죠. 가베이지 컬렉션을 조각모으기라고 그래요. 이 작업을 해서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한쪽으로 쫙 몰아놓고 빈 공간을 크게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10바이트 이상 쉽게 10개 아니 10개죠. 10개 블록을 사용하려고 하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에다 옮겨 놓고 얘도 일로 옮겨 놓고 얘도 일로 옮겨 놓고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모으는 거죠. 그럼 이쪽에 큰 공간이 생기겠죠. 연속 공간. 거기다가 저장하는 이런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각 모으기고 가베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디스크 용량은 남아있는 여유 공간이 50%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저장이 되지 않는, 왜 단편화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단편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베지 컬렉션을 하는 이런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불연속 할당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됐던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불연속 할당, 디스크 공간 일정 길을 갖는 단위로 나누어지는 기법이다. 순차적 분산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되냐면,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불연속 할당에는 블록 단위형이 있고요. 그 안에는 블록 단위형 말고 섹터 단위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 단위형이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한다? 세 개. 체인 기법, 인덱스, 그 다음 블록 단위 사상 기법 세 개가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뭐로 나눠 있어? 연속 할당과 불연속 할당으로 나누고요. 이 불연속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섹터 단위형, 그 다음에 블록 단위형으로 나눈다 이거죠. 블록 단위형에는 뭐가 있어? 블록체인 기법과 인덱스, 그 다음에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 세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일단 구분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속 할당과 불연속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고, 불연속에서 섹터와 블록 단위를 구분해야 되겠고, 블록 단위에서 다시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중에서 일단은 주로 나오는 것이 연속과 불연속을 구분하는 것과 불연속에서 블록 단위의 세 가지 기법을 구분하는 문제가 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다시 섹터 단위가 대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연속부터 봅니다. 연속 얘기했죠?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리컵이 있어요. 돌멩이가 있다고 합시다. 돌멩이. 이 돌멩이 하나가 하나의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돌멩이를 집어넣어요. 유리컵에다가. 그럼 이 빈 공간 생겨요, 안 생겨요? 쓰지 못하는 공간 생기잖아요. 여기다가 돌멩이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돌멩이를 짜게 냅니다. 모래로 만들어. 그래서 집어넣으면 꽉 차겠죠. 그죠? 그러면 용적률이 최대가 되겠죠. 얘는 집어넣지 못하는 공간이 생기지만 얘는 꽉 채워서 빈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채워질 거 아닙니까? 더 나누면 나눌수록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용량을 저장을 하자. 이게 불연속이죠. 디스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섹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특정한 파일을 저장한다고 하면 이 섹터가 남아있으면 이 연속 할당 같은 경우는 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불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기만 하면 서로 연결을 시켜서 어딘가에 같은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보만 제공을 해준다면, 텍스트라고 하면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얘 파일은 예를 들어서 이게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는 정보를 어딘가 수록해 놓고 그 데이터, 그 섹터를 가져오면 처리할 수 있잖아.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불연속이고 그 단위가 섹터 단위였을 때는 섹터 단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아있는 공간이 50%가 된다면 이거는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다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 연속일 경우는 어떻게 돼? 활용을 못하지만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섹터가 남아 있기만 하면 섹터가 흩어진 게 하나짜리가 막 흩어져 가지고 만약에 뭐 3메가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연속적인 건 상관없이 어쨌든 용량이 조각조각 섹터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다 합해봤더니 이 섹터가 한 512바이트라고 했을 때 남아있는 합을 다 해봤더니 3메가 정도가 돼. 그럼 내가 여기서 3메가 정도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되지. 연속. 근데 불연속은 연결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단위가 바로 섹터라는 거예요. 디스크 섹터 단위로 파일의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되며 각 섹터들은 연결 리스트, 링크 리스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정보는 그거, 다음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죠. 그러면 여기가 500바이트다. 여기는 나머지가 12바이트다. 그럼 요거 다음을 가리키는 거죠. 이 번지가 만약에 3번 번지다, 17번이다, 18번이다, 33번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 안에는 여기는 17번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18번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33번이 들어가 있겠죠. 이러한 정보가 연결되어서 이게 하나의 파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블로기 하면 이걸 슥슥 연결된 정보를 찾아서 메모리에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연결 구조라고 하는 거죠. 파일의 크기가 커지면 비어있는 섹터를 사용하여 작아지면 사용하지 않는 섹터를 반납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섹터 단위다. 근데 섹터 단위에서 뭘로 바뀌게 됩니까? 블록 단위로 바뀌게 돼요. 이거는 얘기 드렸죠. 자, 만약 500바이트다. 500바이트다. 자, 한 섹터가 512바이트다. 그럼 실제 데이터가 500바이트를 저장하고 12바이트를 저장한다. 그럼 섹터를 4개 사용한다. 연결해서. 그럼 몇 바이트가 최대예요? 요거니까 곱하기 4니까 2000바이트가 최대가 되겠고, 낭비되는 바이트는 4를 곱하니까 48바이트가 낭비되잖아요. 그죠? 4개를 쓰면.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4000개를 쓴다고 합시다. 4000개. 용량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0바이트니까 곱하기 4000 용량을 쓰겠고, 낭비되는 건 어떻게 돼? 12 곱하기 4000 낭비되잖아요. 섹터 작은 단위를 연결해 나가니까 낭비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30번이야. 그럼 31번, 32번 연속되어 있는 섹터를 한 덩어리로 보자. 응? 또 여기는 71, 70 연속된 거, 72, 73, 74 섹터 번호가 있다면 이걸 한 연결된 정보로 보자. 물론 이게 4개가 되는 게 아니라 8개가 될 수도 있고 16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연결되는 정보는 몇 개면 돼? 12바이트면 된단 말이야. 4개를 연속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 서로의 연결 정보는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여긴 30번이고 여긴 71번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12번만 딱 주면 그 다음에 연결된 정보는 이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해 나가자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블록이고, 이 블록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 블록을 클러스트라고 한다 그랬죠. 클러스트.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블록체인 기법, 인덱스 블록체인 기법,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인데, 자,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죠. 블록체인 기법은 뭐냐? 지금 보니까 요것이 지금 설명한 것은 이거 섹터 단위죠. 그림을 잘못 옮겨왔네요. 이건 섹터죠. 여기 하나에 뭐가 되는 겁니까? 510바이트 하나의 섹터예요. 섹터. 요 그림은 어떤 거다? 여러분 책에 있는 섹터 단위형 그림이에요. 섹터 단위형. 자, 블록 단위형은 어떻게 가느냐? 블록 단위는 보면 블록체인 기법은, 자, 이것이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요 섹터를 지금 100번지 54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는 거죠. 여기가 100번지면 101번지, 102번지, 103번지.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섹터를 4개로 묶어. 또 하나, 둘, 셋, 넷. 523이다 그러면 523, 524, 525, 526 해서 이것도 하나에 묶어. 섹터를 묶어. 이게 하나의 뭐야? 블록이잖아. 얘네들끼리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래? 이것이 블록체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뵀던 섹터 단위형, 섹터 체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섹터 단위형은 뭐 하나의 트랙, 아니 하나의 섹터만을 연결해 나가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낭비되는 거지만, 그러나 이걸 갖다가 뭐야? 하나의 섹터를 여러 개로 연속 번지로 묶어서 이 연결 정보를 해 나가는 것은 뭐야? 블록 단위. 이게 클러스터 블록 단위로 연결해 나간다 해서 블록 단위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 단위는 세 가지가 있죠. 블록체인 기법, 인덱스 블록체인 기법, 파일 사상 기법 세 개인데 다 블록이죠. 그거는 용량이 점점 커졌다는 얘기가 되죠. 자, 인덱스 체인 기법을 살펴보면 이거는 유닉스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덱스를 둬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블록을 둡니다. 이 블록은 뭐야? 이 안엔 섹터가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섹터가 4개씩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연결된 정보는 이게 만약에 34번이고 여기가 72번이고 여기가 88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34, 72, 여기는 88이 있는 거야. 물론 이건 뭐야? 34면 이게 35, 36, 37이겠죠. 이건 72, 73, 74, 75 섹터가 되겠고 88, 89, 90, 91 섹터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 연결 정보를 이렇게 갖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인덱스 체인 기법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직접 섹터, 직접 연결 방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 뒷부분에서 세 개를 다시 연결해 나갑니다. 다시 인덱스를 둬요. 이렇게 더 커졌을 때는 그럼 여기서 다시 블록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건 직접 지정이고 이건 1차 간접 지정. 2차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인덱스를 또 두고 또 여기다 인덱스를 또 둬요. 여기서 또 블록을 가리키게 합니다. 이 블록은 뭐야? 역시 섹터가 묶여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인덱스는 어떤 거예요? 그 섹터, 블록이 존재하는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주소, 지정 영역이죠. 이게 다 인덱스입니다. 또 마지막은 또 뭐게? 인덱스를 몇 개 가질 수 있어? 3개를 가져서 연결해 나가는. 이렇게 연결하니까 엄청나게 파일이 커 나갈 수밖에 없죠. 굉장히 효과적인 시스템이죠. 이건 3차 간접 지정, 2차 간접 지정, 1차 간접 지정, 직접 지정. 이렇게 해서 연결해 나가는 것을 인덱스 블록체인 기법이고 실제로 유닉스 시스템은 파일을 이렇게 할당합니다. 그 다음에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이라고 하는 걸 보면 블록 단위 파일 사상 기법이라고 한다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MS-DOS 여러분 컴퓨터가 윈도우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섹터들이 나눠져 있으면 이 섹터를 뭘로? 블록으로 가져간다 그랬죠. 이렇게 블록으로 섹터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가 섹터가 블록이 하나, 네 개 있다고 합시다. 여기 번호가 33, 여기가 77, 58, 64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떤 33이라고 하면 여기가 33이다 그러면 이렇게 4개 섹터를 쓴 거지.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호를 어딘가 갖고 있는 거야. 이 번호가 33, 그 다음에 58, 77, 64. 이 영역이 어디 존재하는 거야? 이게 바로 어디다? FAT, 즉 디스크의 바깥쪽의 테두리에 정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a.text라고 한다면 a.text라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 그 클러스터 번지라는 게 있어요. 클러스터 번지. 이게 만약에 300이다 그러면 이 FAT 영역의 300번지를 찾아갑니다. 내가 이걸 블록이 하면 그러니까 사상이 되어 있는 거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상이 아까 우리가 인덱스 체인 기법은 어떻게 사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만 이건 사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 데이터와 연결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연결된 같은 데이터가 이 섹터, 이 블록 주소라는 것을 어딘가 보관해서 사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300번지를 찾아가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바로 뭐다? 블록의 번지니까 그 블록의 번지들을 끌고다가 메모리에 올려라. 이것이 바로 뭐야? 블록 단위형 파일 사상 기법이고 우리가 쓰는 MS 윈도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하게 다뤄야 될 건 서로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연속 할당은 어떻게 됩니까? 연속적으로 여기는 링크 시켜서 블록이나 섹터를 어떻게 돼? 연결시켜서 얘는 연속적으로 얘는 분산적으로 저장할 수 없지만 여기는 저장할 수 있죠.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리 저장해 줘야 됩니까? 연속할 때는 반드시 미리 블록 불연속은 섹터 체인이나 블록체인, 인덱스, 파일 사상기법 다 불연속이잖아요. 미리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스크에다 파일을 저장하면 파일 크기를 알고 저장합니까? 그냥 저장만 알아서 찾아 들어가 저장하잖아요. 단편화가 많이 생기고 디스크 압축이 필요하다. 맞죠? 단편을 줄일 수 있다는 거고 불필요하다. 하면 좋다. 즉 우리 컴퓨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조각 모으기라는 기능이 있죠. 좀 더 낮게 쓰려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된다? 연속 할당은 필요해요. 반드시. 얘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보다 연속 공간이 없을 경우 파일을 생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연속 공간이 내가 남아있는 게 5개 섹터를 쓰는 것밖에 없다면 그 이상의 데이터는 저장할 수가 없지만 얘는 어떻게 된다? 공간만 있으면 다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이 좋고 얘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현재 기술이고 이건 과거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50%가 남아있는데도 저장 못하는 일이 생긴다. S 시간이 감소한다는 거는 우리 연속이기 때문에 섹터가 연속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착 읽어내는 건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 링크로 연결되는 거니까 불연속은 얘를 찾아가서 가져야 되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디렉토리 구현이 쉽다. 디렉토리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뭐만 있으면 돼. 디렉토리 연속 활동은. 시작 번째가 얼마고 몇 개 섹터를 쓴다는 정보만 알면 되지만 얘는 링크 정보, 아까 뭐 파일 사상 기법, 인덱스 이런 게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연속 할당과 불연속 연속 할당을 근본적으로 두 개를 비교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불연속 할당에 대해서 또 체인, 섹터 체인은 뭐고, 블록체인은 뭐고, 블록이라는 말이 뭐고, 블록체인 기법에서는 어떤 게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를 구분하는 정도로서 일단 여러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디렉터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디렉토리. 여러분이 이해하시려면 이제 폴더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폴더가 뭔지 알죠? 물론 근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해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탐색기를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슬러시 있고 이렇게 폴더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죠? 이거를 우리는 초기 상태에서는 이걸 디렉토리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폴더 있고 파일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파일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디렉토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런 형태, 탐색기를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트리형 구조라고 그래요. 트리형.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고 루트라고 하고 이거를 서브 디렉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시험 문제는 보통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해서 특징을 설명하고 다음 중 무슨 디렉토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주로 나오는 거죠. 자, 디렉토리를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얘기죠. 실제로 아까 섹터가 몇 개가 사용됐어요? 4개가 사용됐다고 했었죠, 한번. 그러니까 여기가 뭐 31번이고 32번이고 33번이고 34번에 섹터를 할당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a.tex라는 파일은 이게 4개 섹터를 썼다. 그 다음에 31번부터 몇 개? 4개 섹터를 썼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디렉토리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디스크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그 섹터에 대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 디렉토리죠. 여러분이 또 과거 얘기를 안 할 수밖에. 테이프가 있어요. 테이프에 노래가 막 녹화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 목록이 있겠죠. 이게 뭐야? 디렉토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래 목록 같은 게 적어 놓잖아요. 여러분이 요즘에 mp3나 뭐 이래서 스마트폰에서 음악 파일을 앱을 갖다 다운받아 사용한다고 하면 음악 리스트가 쭉 나오겠죠. 내가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 사이트 웹을 연결해 봤더니 음악 리스트가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클릭해서 노래를 듣잖아요. 요게 바로 요 영역이 디렉토리예요. 눌러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영역을 찾아서 노래를 틀 수 있게끔 그 영역을 우리가 디렉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디스크에서 보면 실제 데이터는 여기 많이 있어요. 데이터 영역이. 근데 여기 FAT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영역이 바로 디렉토리 영역이에요. 디렉토리 영역. 이 디렉토리 영역에는 32바이트로 할당을 해서 하나의 뭐 열람 카드처럼 32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명이 존재하고 파일 크기도 존재하고 시간 날짜 존재하고 이게 어떤 파일이라는 거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디스크의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정보까지도 이 디렉토리에 다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렉토리 정보를 우리는 이걸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가 파일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보관 관리가 필요했던 거죠. 폴더 개념이 필요했다는 거죠. 응? 폴더도 사실 뭐죠? 하나의 파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운영체제에서는. 자, 그렇게 이제 일을 해보시고, 이렇게 자세한 이용은 사실 필요 없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건 이거죠.
자, 첫 번째, 어, 1단계 디렉토리라는 게 나와요. 1단계. 그러니까 옛날에는 초기 시스템이죠. 여기서 파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거죠. a.text, 뭐 b.text, c.text. 그러니까 어떤 테이프였겠죠. 초기 디렉토리는 테이프였으니까 테이프 안에는 파일이 이렇게 그냥 폴더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장 간단하다. 간단. 그러니까 1단계 디렉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디렉토리 안에 존재해야 되니까 파일명이 같으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의 폴더 안에 똑같은 이름이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한 폴더 안에는 반드시 달라야 돼요. 파일명 같은 걸 존재할 수 없듯이. 그러나 폴더가 바뀌면 여기가 a.text고 여기도 a.text가 존재할 수 있잖아. 우리 컴퓨터에서는. 그렇죠. 폴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에는 어떻게 돼? 폴더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유일한 파일명을 갖고 있어야 된다. 유일한 파일명.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설명하는 것 중에 유일한 파일명을 갖고 있는 건 뭐냐? 간단하고 구현이 편한 건 뭐냐? 그러면 바로 1단계 디렉토리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단순하니까 그러지 말고 사용자 영역을 주자. 여기는 홍길동, 여기는 이수신 폴더, 여기는 뭐 강감찬이다 그러면 여기서 파일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사용자 영역을 주자 이거죠. 드디어 이제 폴더라는 개념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파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text가 있다면 여기도 a.text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마스터 디렉토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용자 디렉토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잘 나오죠. 마스터 디렉토리와 사용자 디렉토리가 나온다 그러면 무슨 단계? 2단계 디렉토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한 건 조금 이따 설명. 이게 잘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파일명도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C라고 하면 우리는 파일명을 이렇게 판단하지만 옛날에는 C 밑에 이순신 밑에 a.text라고 하는 이렇게 파일명을 길게 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길다. 파일명이 길다. 어쨌든 핵심은 이거죠. 사용자와 마스터 디렉토리를 갖고 있는 단계는 뭐냐? 2단계 디렉토리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트리 디렉토리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루트가 있으면 이제는 뭐야? 폴더를 이렇게 여러 개를 주고 그 하위에다 또 폴더를 줄 수 있는 거죠. 하위에다가 또 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1단계, 여기 2단계, 여기가 3단계, 여기가 4단계 디렉토리가 되죠. 그런데 2단계 이후부터는 다 뭐라 그러는 거야? 트리라고 하는 거야, 트리.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 그래서 얘는 어떤 거를 기억하자. 여기는 루트라고 그래. 아까는 마스터라 그랬죠? 여기 루트.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자 서버 디렉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버하고 루트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뭐야? 트리 구조 디렉토리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2단계하고 트리가 잘 나오는데 트리 구조가 여기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 디렉토리하고 사용자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 트리는 뭐야? 루트 디렉토리가 있는 거고 서버 디렉토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가 나오면 뭐야? 트리로 판단하면 되겠고 얘가 나오면 2단계로. 이게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살펴보죠. 자, 1단계, 단단계라고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좀 발전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면 이거 하나만 보자. 하나만. 파일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동일한 파일명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세요. 그럼 설명과 매치가 되겠죠. 특징을 살펴보면 가장 간단하다. 이게 얘가 나오고 얘를 찾는 문제라는 거야. 무조건. 가장 간단하고 디렉토리 시스템에 보관된 모든 파일에 대한 정보를 그 안에 다 기록을 해야 되고 유일한 파일명이고 길에 제한이 된다. 초기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용자 디렉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2단계죠. 여기 홍길동 뭐 이순신이라고 하면 그 안에 폴더를 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안에 파일명을 준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명. 그래서 이 마스터 디렉토리와 사용자 디렉토리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살펴보죠. 중앙에 마스터 디렉토리가 요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사용자 요것만 갖고 있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파일 공유가 어렵다. 그러니까 사용자 영역, 이순신, 홍길동 이렇게 폴더가 있으면 여기 있는 파일들은 자기네들 것만 쓰는 거기 때문에 절대 공유되지 않는다. 파일명이 길어서 사용이 어렵다. 2단계가 깊어지면 다 뭐라고 한다? 트리 구조라고 한다. 자, 트리 구조를 보면 이제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C라고 보시면 돼요. C 밑에 폴더 존재하고, 그 밑에 또 폴더 존재하고, 그 밑에 폴더 존재하고, 그 밑에 또 폴더 존재하고, 그 밑에 또 폴더죠. 그 안에 파일들이 존재하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루트 디렉토리와 서브 디렉토리가 존재하면 이건 뭐다? 트리 구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냐. 여러분 시험에서는. 자, 루트 디렉토리와 서브입니다. 서브, 종속. 그 다음에 생성과 파이가 용이하죠. 지금 여러분 하나의 폴더를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위 옛날에는 없었지만 옛날에는 하위 디렉토리를 제거하기 좀 힘들었죠. 근데 우리 이론에서는 아, 트리 구조는 생성과 파이가 용이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폴더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초기에서는 참 어렵게 해놨지만 폴더예요, 이게 다. 폴더. 초기 시스템에서는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얘 지우고 그 다음에 얘 지우고 이렇게 올라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 이거 지우면 다 지워지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동일한 류의 디렉토리 생성이 가능합니까? 계층만 다르면, 그래서 C 밑에 A라는 폴더가 있고 B라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또 A라는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위로 가면 B라는 폴더를 또 갈 수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닉스, MSOS, 윈도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이 다 뭐다? 트리 구조다. 이걸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순환 그래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트리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위 부모가 있고 자식 트랙토리가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요게 부모면 이게 자식 디렉토리란 말이야. 그런데 이 자식이 이 파일을 얘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트리 구조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자, 오피스라고 하는 폴더가 그 아래에 있는 이 MS나 한컴이라고 하는 폴더를 가질 수가 있어요. 디렉토리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있고 폴더가 이 폴더라고 하죠. 그림을 이게 폴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부모고 자식이고 이게 부모고 자식이잖아. 이렇게 유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트리 구조인데 비순환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얘가 얘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얘가 얘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바로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보면 이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가 유사하지만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다. 사이클을 형성하면 이건 일반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하나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상위 디렉토리를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디렉토리가 있고 파일이 있다면 이 폴더가 AP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놈이 얘 가질 수도 있고 얘도 갈 수 있는 거야. 이 파일도 얘 갈 수도 있고 얘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링크 수만큼 파일을 공유하고 있으면 링크 수가 0이면 그러니까 a.text라고 하는 파일이 링크 수가 하나 있어. 링크가 만약에 5다 그러면 이 a.text는 상위 폴더에서 5명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0이 되면 이 파일은 제거가 된 거다. 이런 뜻이죠. 계속 자, 하나의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사용자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삭제 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융통성이 있죠. 공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매우 복잡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물론 아까 물리적으로 한 개만 존재하는 거죠. 어떤 파일이 따르면 이 폴더가 어떻게든 링크를 걸어서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파일.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세 명이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파일이 다수의 이름을 존재할 수 있죠. 하나의 파일을 얘가 이름을 바꿔서 쓸 수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a.text다. 실제 내용은 똑같은데 링크를 걸어서 혹은 소프트웨어 카피를 해가지고 이쪽의 정보를 파일명만 다른데 내용은 같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이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거하는 거죠. 공유하고 있는 파일이 다이닝 포인트라는 것은 내가 이 파일에는 나를 갖고 있는 이게 하나의 파일이라고 하면 나를 갖고 있는 폴더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A나 B 폴더, C 폴더. 그럼 얘는 뭔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파일은 나를 갖고 있는 상위 폴더가 A하고 B하고 C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B 폴더가 제거됐으면 여기도 제거되잖아. 그죠? 얘가 만약 폴더가 없어졌어. 소유자가.
이거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뭐 다이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형태다.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는 뭘로 봐라? 운영체제는 트리 구조입니다. 비순환 그래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비순환 그래프 디렉토리는 유닉스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유닉스 운영체제 디렉토리 구조는 뭐라고? 트리 구조로 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일반 그래프는 어떤 개념일까요? 일반 그래프는 이건 위아래가 없는 겁니다. 위아래가 무슨 얘기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트리 구조의 디렉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폴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비순환은 어떤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가리킬 수 있다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일반 그래프는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되고 자식이 부모가 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는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일반 그래프다. 잘 보세요. MS 폴더가 이렇게 상위 폴더를 가리키잖아요. Friends 폴더가 어디? Wife 폴더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 그래프죠.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구현은 뭐 규칙이 없으니까 쉽죠. 구현은 상당히 쉽죠. 자, 간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간단한 거냐면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다 연결만 된다. 사이클이 인정이 된다. 아까 비순환과 트리거는 사이클 인정 안 됩니다. 하나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상위 디렉토리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위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짜투리 모임에 대한 참조. 얘가 나오면 무조건 뭐다? 디렉토리, 일반 그래프 디렉토리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위아래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걸 제거하려면 그 제거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정보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지워버리면 여인과 수록을 뭔가 해야 되잖아. 얘도 이런 정보를 갖고 있겠죠? 이런 정보를 여러 가지로 다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를 어딘가 보관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제거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시 한번 보죠. 짜투리 모음이라는 건 가베지 컬렉션이라는 거죠.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짜투리 모음이란 참조 개수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폴더예요. 이 폴더고 이것도 폴더로 할까요? 네, 폴더 이렇게. 여기 파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파일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얘가 이쪽을 가리키기도 하고 얘가 이쪽을 가리키기도 하는 비순환도 되지만 또 이 폴더가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고 이렇게 가리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얘 밑에 또 이 파일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얘가 갖고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어딘가에 보관을 해줘야만 얘를 제거할 때 이런 정보를 다 끊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을 보관하기 위한 공간을 우리가 짜투리 모임 공간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참조하는 개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제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요 짜투리 모임에 의한 요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판단하면 된다? 아, 일반 그래프 디렉토리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